이제 2022-2023 시즌 유럽 축구 일정 대부분이 마무리되고 있죠. 특히 프리미어리그가 끝난 이후 프리미어리그의 많은 소식들이 이제 이적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 여름 이적 시장에는 이제 김민재 선수의 특히 프리미어리그 도전 부분에 있어서 많은 팬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또 뉴캐슬이 최근 보도에 따르면 김민재 선수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었는데 최신 보도가 나왔어요. 뉴캐슬이 김민재 선수 영입을 포기하고 다른 수비수 영입으로 선회를 했다. 그리고 사실은 최근에는 링크가 강하지 않았지만 뉴캐슬과 이강인 선수도 연결이 됐던 바가 있는데 또 이강인 선수의 포지션에도 다른 선수가 물망에 올랐다, 유력하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된 일인지 조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초과 기대를 넘어선 성과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면서 노리는 선수들의 이제 수준이 높아진 것 같아요. 예, 당연히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게 되면은, 원래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저희가 여러 번 드렸지만은, 뉴캐슬은 젊은 선수들 통해서 조금씩 이제 팀을 빌딩해 나가는 과정이었는데,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게 되면 조금 더 이제 그 수준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링크 뜨는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은, 그래도 이건 에디하우 감독도 얘기했거든요. 우리의 여태까지의 방향성을 바꾸지는 않겠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스타 플레이어를 영입하지는 않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강하게 연결되고 있는 선수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동안의 뉴캐슬의 영입 기조와 맞아떨어지는 선수들에 더 가깝다라고 보이긴 합니다. 예, 사실은 이 사우디 자본이 들어왔을 때, 게다가 이제 이 빈살만의 그 재산이 만수르는 거의 비비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돈 쓰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오히려 차분하게 경영하더라. 2021-2022 시즌에 사우디 자본이 뉴캐슬을 인수했을 때 사실 뉴캐슬이 오히려 강등 위기까지 떨어지는 그 고전 끝에 에디하우 감독과 함께 11위로 맞췄거든요. 그때는 사실 강등된다라고 얘기가 많았었죠. 그러니까 이거조차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무난한 성적일 뿐이지 챔피언스 리그를 바로 바라볼 수 있을까? 잘해봐야 유로파 리그가 아니겠냐 그렇죠. 싶었지만 아시다시피 2022-2023 시즌 오히려 5위 리버풀과의 승점 차를 4점으로 벌리면서 안정적으로 진출했어요. 사실 사우디 자본이 인수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여기저기서 말도 안 되는 링크들을 끼워 넣었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런 루머들은 다 팔려는 팀들이 그렇죠. 어떻게든 처분하기 위해서 마샬이니 아자르니 베이디니 다 우리 팀에 필요 없는 선수들 어떻게든 고연봉 처분해야 되는 쿠티뉴 이런 선수들 링크가 떴던 거였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무지성 영입을 뉴캐슬이 하지 않겠어? 이름값만 보고 하지 않겠어? 아니었다. 네. 뉴캐슬은 이제 사우디 자본이 들어왔지만 실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는 영입을 했다. 오히려 첼시보다도 뭔가 좀 체계적인 느낌이다. 네,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민재 선수는 무지성 영입은 아니에요. 김민재 선수는 충분히 오랫동안 지켜봐 왔고 또 잠재력이 있고 너무 비싸지도 않고 그 프로필에도 맞아떨어지긴 하죠. 그동안 영입했던 선수들보다는 조금 더 이름값이 이제는, 왜냐면 세리에 최고의 수비수니까요. 그러니까 이름값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나이가 있는 선수도 아니고 아주 그렇다고 해서 이번 시즌 떡상한 케이스인 거니까요. 예, 그래서 충분히 영입을 노릴 수 있는 선수긴 한데, 문제는 이제 현재 김민재 포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거는 맨유에 근접했기 때문이다인 거죠. 예, 지금 이제 팀토크의 기사를 저희가 가져왔는데 이 팀토크에서 보도한 기사가 아니고 팀토크가 데일리메일의 여러 기사들을 좀 종합해서 썼기 때문에 이 기사 하나를 통해서 이제 뉴캐슬의 상황을 좀 볼 수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일단은 제목부터 이 김민재 선수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이런 인터넷 매체들은 클릭을 유발하기 위해 이름을 안 써요. 누군지. 그래서 이제 보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4,300만 파운드로 평가되는 선수의 영입을 사실상 완료하면서 이 선수가 바로 이 바이아웃 금액이 있는 김민재 선수고요. 뉴캐슬은 리버풀의 타깃인 한 선수와 전 맨시티 윙어를 영입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 리버풀의 타깃인 한 선수가 다른 센터백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뉴캐슬이 측면과 전방을 아우르는 공격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포지션에 손흥민 선수를 저희는 추천하기도 했었고, 혹은 이제 이강인 선수가 올 경우에는 여러 포지션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 대상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이제 이 두 명의 영입 가능성을 통해서 이제 김민재, 이강인이 뉴캐슬로 가긴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보도 내용을 보면 이거예요. 이제 본문에 가면 이름이 나와요. 뉴캐슬은 리버풀과 연결된 센터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왜냐하면 맨유가 나폴리의 김민재를 영입할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민재 선수의 소개 이거 너무 많이 나왔어요. 바이아웃 조항이 언제 있다, 나폴리의 우승을 이끌었다. 그리고 이제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이 바이아웃 조항에 대해 소개를 했고 또 이탈리아의 언론 보도들 일 마티노를 포함한 수많은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 맨유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하나의 보도가 변수가 됐었던 거예요. 뭐냐? 오히려 뉴캐슬이 유리하다는 보도가 이제 스페인에서 나왔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는 이제 잘못됐어요. 실제로는 스페인 쪽이 아닌 포르투갈의 브루노 안드라데가 현재 뉴캐슬이 김민재 영입 경기에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데일리 메일에 보다 신빙성이 있는 정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일리 메일에서도 취재하는 기사란 얘기죠. 그 보도에 따르면 뉴캐슬은 김민재가 맨유로 간다, 올드 트래포드로 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아, 우리가 진 것 같다. 그래서 김민재 영입 계획을 포기했고 그러면서 관심은 있는 건 맞으나 다른 센터백 또한 김민재처럼 세리에 A에서 뛰고 있는 센터백 페르 스휘르스 영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새로운 정보입니다. 예, 뭐 이렇게 나온 건데요. 일단 그 데일리 메일의 보도를 제가 보긴 했는데 드레이퍼 기자가 이제 쓴 거고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안드라데가 이제 드레이퍼의 그 공신력을 놓고 보면은 저는 안드라데 쪽이 조금 더 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그때도 얘기 드렸다시피 안드라데 기자가 그렇죠. 예, 포르투갈 에이전시, 김민재 선수 에이전시랑 조금 잘 알고 있는 관계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많은 정황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쪽이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뉴캐슬이 포기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김민재 선수를. 그리고 맨유에 근접했다라는 것도 뭐 잉글랜드라던가 아니면 이탈리아 쪽에서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근접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왜냐면 이제서야 얘기가 뭐 시즌이 끝나야지 이제 할 거라고 했으니까 현재로서는 근접했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냥 뉴캐슬이 원래 선수 한 명 영입할 때 여러 명을 타겟으로 놓잖아요. 그렇죠. 보트만 영입할 때로 김민재 선수도 리스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김민재가 1픽이지만은 김민재가 영입이 실패하게 될 경우 그 다음 픽 스위르스가 될 것이다. 예, 이 정보가 이제 공개가 된 거죠. 이게 저는 맞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포기했다까지는 너무 이르다. 현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위르스를 데려오면은 뉴캐슬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뭐 그런 선택지가 될 가능성들은 있죠. 예, 이 보도 내용 보면 일단 스위르스는 23살로 어린 선수고 네덜란드에서도 아직 서인 대표는 아니고 이제 연령별 대표까지만 소화를 그렇죠. 했지만 일단은 세리에 A에서 잘했어요. 그리고 이 선수가 말씀드린 그 리버풀과 연결이 됐던 선수인데 일단은 이제 토리노 입장에서는 뭐 유로로 따지면 한 2천만 유로 정도면 매각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니까 뭐 저렴한 가격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 사실 아시다시피 1월 달에는 분명히 판다이크의 몸 상태 문제도 있고 솔직히 뭐 그뿐만 아니라 수비에 좀 수술이 필요하니까 센터백을 많이 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는 챔피언스 리그에 못 나가게 됐기 때문에 이제 뭐 김민재라던가 이제 대형 선수들 영입이 쉽지 않은 상태죠. 안 그래도 미드필더의 거액의 이적료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미드필더 최소 2명 영입한다라고 하는데 현재 그 맥칼리스터 영입에 유력 근접하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맥칼리스터만 해도 이미 이적료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리버풀은 솔직히 말하면은 김민재 영입하기가 어렵죠. 현 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리버풀도 이제 스위르스를 그런 이유로서 이제 지켜봤을 수 있는데 여기에 뉴캐슬이 끼어든다. 그럼 얘기가 달라져요. 클럽의 명성으로는 리버풀이 훨씬 높지만 다음 시즌만 놓고 보자면 뭐 뉴캐슬은 챔스에 나가고 리버풀은 못 나가고 또 뉴캐슬이 지금 투자가 계속 되고 있는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그거를 또 주목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연봉도 많이 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뉴캐슬과 리버풀이 이제 붙을 경우 스위르스가 어디로 간다 장담 못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스위르스 솔직히 낯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선수인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위르스가 뉴캐슬한테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거라고 얘기한 이유가요. 일단 네덜란드 국적, 보트만이랑 같은 국적이죠. 아약스 출신, 이것도 보트만이랑 똑같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저는 그러면 스위르스와 보트만은 상당히 좋은 호흡을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직 어린 나이인데다가 지금처럼 성장하면서 뉴캐슬에서 함께 잘한다? 그럼 네덜란드 대표팀에서도 차세대 센터백 주전 조합이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그건 뭐 보트만과 스위르스가 같이 아약스에서 뛴 건 아니지만 시기는 겹치지는 않지만은 같은 방식의 그런 축구 철학을 습득하면서 축구를 익혀 나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 191cm의 장신의 조건을 갖고 있는데 이 선수의 이탈리아 리그에서의 활약상도 좀 높게 평가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현재 원래 그 토리노로 이번 시즌에 이적을 하게 된 거였는데
초반에는 다소 조금 리그 적응에 힘들어하면서 고전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갈수록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심지어 후반기 때는 세리에 최고의 센터백 중에 한 명이라는 평가까지 들을 정도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아약스 출신답게 이제 뭐 차분하게 볼을 찰 줄 알고 그리고 역시나 이제 후방 빌드업 같은 것들의 강점이 있고 상당히 그 집중력이 있는 센터백입니다. 예, 지금 후스코어닷컴이 기록 기반으로 이 선수의 스타일을 분석했을 때 뚜렷한 약점이 없다라는 것도 강점이고 무엇보다 집중력이 좋다라는 것은 실수가 많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뭐 라인 컨트롤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잘 하는 편이고요. 예, 그리고 공중전 승리도 경기당 2.1회고 기본적으로 태클, 뭐 가로채기, 뭐 수비적인 역량도 부족한 선수가 아니다. 다만 이제 뭐 키 대비 공중볼에 그렇게 강점이 있는 선수까지는 아니고요. 왜냐면 이런 신장을 가지고 있으면 공중볼에 사실 이거보다 더 따줘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토리노는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한다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발전이 필요하고 아주 빠른 선수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트만의 파트너로 조금 더 어울리는 건 김민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1픽은 여전히 김민재일 것이고 네. 김민재 선수가 뭐 맨유로 가게 될 경우에 이 선수를 노릴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선수도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세리에 A에서 활약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특히 후반기 활약이 좋다 보니까 이게 이탈리아 최대 스포츠 신문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의 센터백 평점인데 아니 김민재 선수를 넘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세리 그 센터백들 중에서는 6.53점으로 가장 높은 평점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 뒤에 이제 퐁그라치치가 있는데 얘는 그렇게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면 경기 수 자체가 너무 적기 예, 때문에. 10경기를 못 넘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실질적인 2위라고 봐도 되죠. 원래는 그러니까 스몰링이 1위였고 김민재가 2위였는데 이 사이에 슈루스가 이제 조금 평점들을 최근에 워낙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심지어 가지타에서 따로 특집 기사까지 제가 낸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그걸 찾지 못했어가지고 여기 올리지 못했지만은 예.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슈루스 집중 조명한 게 있었는데 그러면서 슈루스가 1위로 올라가고 스몰링은 최근에 부상도 있고 하면서 약간 부진이 있으면서 김민재 선수한테 역전당하면서 3위로 내려오게 된 거죠. 예,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도 사실 우승 확정된 이후 경기들에서 조금은 왜 팀적인 뭐 부분도 있어서 내려왔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뭐 저는 뭐 세리의 최고 센터백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평점만으로 평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이탈리아가 제가 이거 한 가지 얘기를 드릴 텐데요. 이탈리아의 평점 매기는 방식이요. 조금 그가 뭐 저평가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요. 이종류도 신경을 쓰고요. 이탈리아는. 그래서 몸값 대비 어땠는가도 이게 반영이 돼요. 예. 명성 대비 어땠는가 이런 것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덜 유명한 선수들이 평점을 받는 데 있어서 조금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스위리스 같은 경우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이미 뭐 유럽 축구의 빅클럽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데 네. 리버풀 얘기가 원래 먼저 나왔었죠? 예, 그래서 뭐 3천만 유로로 영입을 하려고 한다라는 보도가 나온 건데 만약에 뉴캐슬이 김민재 영입에 실패를 하고 나서게 된다면은 그러면 리버풀도 긴장을 해야 되죠. 물고 물린 상태이기 때문에요. 영입을 할 수 있으면은 이번 여름에는 빨리빨리 하는 게 나은 편이긴 합니다. 예, 뭐 어찌됐거나 김민재 선수를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도에 따르면 허나 뉴캐슬은 대비는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뉴캐슬의 움직임이 좀 적극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데일리 메일이 지금 보도를 하면서 또 하나 소개한 게 전 맨체스터 시티 선수이자 현재 바르셀로나 선수인 페란 토레스 영입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뭐 당연히 바르셀로나는 뭐 페란 토레스를 매각을 하고 싶어 그렇죠,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뉴캐슬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격 라인의 보강이 필요해요. 예, 거기다가 뭐 페란토레스가 아직도 어린 선수니까 뭐 그 뉴캐슬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옵션이긴 하죠. 예. 그리고 이제 보도의 내용을 보면은 이 선수가 멀티 자원이다. 즉 측면과 네. 전방을 다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이 에디 하우 감독이 좀 만족스러워하는 게 프리미어리그에 경험이 있는 선수, 네. 프리미어리그를 뛰어본 선수라는 점에서 좀 더 선호한다고 해요. 예. 저는 근데 뭐 페란토레스는 이강인 선수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강인 선수를 영입을 하려는 거는 뉴캐슬이 미드필더로 영입을 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플레이메이커로 활용을 하려는 거기다가 심지어 제가 그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그 뉴캐슬은 그런 건 아니지만은 뭐 나폴리라던가 빌라라던가 이런 데에서는 후방 플레이메이커로의 변신 가능성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들을 들었었거든요. 예, 오히려 페란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주구장창 희망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영입에 큰 네. 영향을 줄. 근데 현재까지 뉴캐슬의 영입 기조를 놓고 보면은 손흥민보다는 페란토레스가 더 맞는 프로필이긴 하죠. 예, 그리고 이제 황희찬 선수 얘기도 나왔지만 여기서 뭐 얘기 들을 때는 이제 페란 토레스가 당연히 훨씬 더 많은 커리어를 유럽에 쌓아온 뭐 선수이기 때문에 예. 페란 토레스가 뭐 우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페란토레스는 그렇게 뭐 영입
자체가 어려워 보이진 않고요. 그렇죠. 난이도도. 그렇죠. 예. 뭐 바르셀로나 그냥 보낼 예. 거예요. 이거 아유, 맞춰서. 랩이랑 경쟁하는 것보다 예, 훨씬 쉽죠.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이강인 선수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제 스페인 마르카에서도 예. 공신력이 매우 높은 기자입니다. 호세 펠릭스 디아스가 가브리엘 베이가가 뉴캐슬과 아주 가깝다라는 기사를 스페인 현지 시간으로 5월 31일 오후 6시 10분이니까 네. 한국 시간으로는 6월 1일 새벽 나온 보도예요. 네. 근데 여기 바이아웃 금액 3천만 유로라고 적혀 있는데 예. 제가 아는 바로도 4천만 유로거든요. 예. 왜 3천만 유로라고 적은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뭐 어찌됐거나 네. 여기선 3천만 유로라고 보도를 하면서 협의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정도 금액은 사실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4천만 유로도 마찬가지긴 해요. 뭐 충분히 낼 수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아니 이강인 선수는 그러면 2천만 유로인데도 이적이 안 되는데 왜 이 선수는 뭐 쉽게 된다는 거야 하면서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3천만 유로가 한국 돈으로 치면 뭐 425억 정도인데 일단은 베이가 선수는 라리가가 안 끝났어요. 마지막 라운드에 셀타비고가 이겨야만 자력으로 잔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가운데 또 그 베이가가 최근에 경기력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시즌 내에 보여줬던 이미 좋은 모습이 있어서 관심이 있다. 공교롭게도 베이가의 그 경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마요르카의 이강인 선수와의 맞대결이었습니다. 예, 그 전까지 뜨거웠다가 사실 저희도 그 전에 뭐 최근에 솔직히 뉴캐슬은 베이가 얘기가 훨씬 많이 나오긴 했어요. 다만 챔스를 노리기 전 단계, 지난해 여름 단계와 지난해의 후반기, 그러니까 올 시즌 전반기에는 뉴캐슬이 이제 이강인 선수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도 좀 나왔었거든요. 지금 흐름이 바뀐 건데 이 보도 내용을 보면은 현재 스페인 21세 이하 대표이고 엘리트 선수로 급부상한 베이가 영입을 원하는 팀이 많은데 또 레알 마드리드도 원한다고 했지만 안첼로티 감독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데다가 네. 주드 벨링엄을 데려올 거라서 이제 뭐 그렇죠. 의미가 없다, 관심이 없다. 그리고 바르셀로나 얘기도 있었지만 바르셀로나는 뭐 돈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뉴캐슬이 이제 달려들려고 하고 있고 또 재밌는 게 셀타비고는 이 선수가 이제 막 떴으니까 이제 바이아웃을 높이고 재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게 잘 된다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네. 갑자기 베이가가 에이전트를 바꾸더니 뉴캐슬 행이 유력해졌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사실 베이가는 유럽의 명문 구단들하고 전부 다 링크가 뜰 정도로 특히 그렇죠. 전반기 때 굉장히 핫했었죠. 그러니까 그 셀타비고가 힘든 와중에 그래도 팀 득점을 상당히 많이 책임져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약간 후반기 와서는 조금 주춤한 상태이긴 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호세 펠릭스 디아스 기자가 굉장히 강한 워딩을 많이 했어요. 제목 자체가 무이세르카 아주 가깝다 했는데 마지막 문단에 뭐냐면 베이가가 뉴캐슬의 눈에 들기 시작했고 베이가에 대한 뉴캐슬의 배팅은 분명하고 직접적이다. 그러니까 여러 선수들을 저울질하는 단계가 아니라 지금 네. 뉴캐슬은 미드필드 최우선 옵션으로 베이가를 찍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도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올라온 예. 게 이게 새벽 5시 38분인가 유로파리그 경기가 진행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올린 거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요. 베이가한테 이제 4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이 있고 그리고 셀타비고에서 그 베이가를 데려가려면은 현 시점에서는 바이아웃 금액 지불밖에는 없다. 이적 협상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베이가와 접촉한 구단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다만 이제 최종 종착지는 결국은 프리미어리그가 될 것이다. 근데 이거는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 정도 아니, 뭐 사실 그러니까 베이가가 그렇다고 해서 이번 시즌 떡상한 선수거든요. 그 전까지 막 많이 보여준 선수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선수한테 4천만 유로를 주면서 영입할 팀은 프리미어리그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아마 이 호세 펠릭스 디아스 기자도 오퍼가 갔다 이렇게 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듣기로는 뭐 이게 뭐 베이가 에이전트한테 들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뭐 뉴캐슬이 우리 영입한대. 오퍼는 안 왔는데 올 것 같아. 뭐 이런 정도가 아닐까 싶긴 한데 베이가의 기록을 살펴보면 일단은 35경기를 뛰었고 또 어린 나이지만 27경기를 선발로 뛰었는데 미드필드임에도 9골을 기록하면서 득점력이 있어서 뭔가 보여줬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주춤하면서 원래는 두 자릿수 골 이상을 넣을 거라고 기대를 모았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가 이제 한창 핫하면서 막 리버풀, 아스날, 맨시티 막 다 연결됐었던 시기였는데 요새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사그라들었어요. 예, 최근에 말씀드린 마요르카와 셀타비고의 경기에 네. 정말 많은 프리미어리그 스카우트들이 와서 봤다라고 했거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이게 이강인 선수 보러 온 게 아니었고 베이가 보러 온 건데 네, 그렇죠. 이강인 선수가
잘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뒤에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관심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베이가의 기록은 현재 9골 4도움이고 결정적인 패스 24개를 기록하고 있고요. 후스코어드닷컴의 이제 기록 기반 분석을 보면 이 선수의 강점은 중거리 슈팅 능력과 스루 패스, 드리블링 뭐 당연히 공격 미드필드에게 요구되는 능력들이 좋은데 네. 온더볼이 좋다라는 것도 하나의 강점이고 오히려 볼배급에 있어서는 조금은 이제 노련미가 부족하다. 어리니까. 조금 더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도리어 이제 침투해서 슈팅을 가져가는 능력이 더 빛을 현재로서는 근데 그거는 저는 이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셀타비고가 이번 시즌 워낙 조금 기형적으로 시즌을 보냈었잖아요. 시즌 한 중반까지도 강등권에 있고 막 그렇죠. 이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가한테 많이 의존하는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이가가 많은 득점을 책임져야 되는 약간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아스파스의 뒤를 잇는 소년가장 그렇죠. 약간 노년가장과 소년가장 약간 조금 네.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러면서 저는 도리어 베이가가 조금 성장하는 방향성이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그런 느낌이 들긴 했었는데 네. 저는 현 시점만 놓고 보면은 도리어 베이가보다도 이강인이 현재 이번 시즌만 놓고 보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실제 뭐 평점 기반으로 보더라도 이강인 선수가 더 높게 나오고 있고 이강인 선수는 7점 넘거든요. 네, 스페인 국적이다. 약간 이것도 분명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뭐 스페인의 유망주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뭐 사실 뭐 유럽에서는 현지에서는 더 포텐에 대해서 높게 보는 경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나이가 어리니까요. 네, 그렇죠. 이강인 선수보다 나이가 더 어리죠, 이 선수가. 네. 그런 점을 고려하면은, 발전 가능성은 충분히 더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어릴 때는 한 살 한 살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예. 그런 가운데 뭐 현재의 보도 분위기로 보자면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김민재, 이강인 선수의 영입과 조금 이제 멀어지는 흐름이다. 특히 뭐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또 네. 라리가 잔류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뉴캐슬과의 그 구체적인 보도는 뭐 올해 들어서는 거의 그렇죠.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도리어 빌라나 아니면은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쪽이랑 많이 이제 현재로서는 연결이 되고 있고요. 김민재 선수 저는 뉴캐슬이 딱히 멀어졌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김민재 예. 선수는 말 그대로 오픈 챌린지예요. 예. 그러니까 뭐 맨유, 맨시티, 뭐 뉴캐슬 만약에 오퍼하는 팀 있다? 근데 그 중에 그러면 김민재 선수는 본인이 고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뉴캐슬이 포기했다라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맨유가 제대로 달려든다면 분명히 이제 우리 한국 팬들의 정서상 박지원 선수와의 인연도 있고 뭐 그렇죠. 맨유가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가는 위상도 있기 네, 때문에 그렇죠. 예. 분명히 이제 맨유와 뉴캐슬이 똑같은 조건을 제시한다. 그러면 사실 뭐 이제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맨유가 유리하고 특히 이제 최근 뭐 일 마티노가 워낙 적극적으로 자꾸 이제 보도를 하니까 맨유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지만 모든 것은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그렇죠. 아니 왜냐면은 일단 맨유가 인수 작업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맨유 관련된 얘기들은 인수 작업이 끝나기 전 그리고 세리의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는 다 가짜입니다. 예. 다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되긴 합니다. 솔직히 예. 말하면은. 어찌됐건 이제 뉴캐슬이 김민재 선수를 포기했다라는 보도는 조금 너무 앞서 나간 것 같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과연 김민재 선수 이제 마지막 세리에 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 물론 뛰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 경기가 끝나면 이제는 비로소 본격적인 이적에 대한 뭐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로 저희가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